네, 안녕하세요. 리서치팀 4조 20기 강민규 이경호, 21기 고이준 김태주 박경호, 변압기 섹터 HD 현대 일렉트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워 현대 일렉입니다. 이제 개관 이래 저희는 동사의 상승률을 약 60%로 보고 있고, 동사는 이제 변압기 생산하는 업체이고, 현재 이제 변압기 교체 수요뿐만 아니고 신규 전력망 확충까지 포함돼서 더 과거보다 더 강력한 변압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상승 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 또한 동사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전력 시스템에서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이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초과 변압기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초과 변압기는 500kV 이상의 전압을 변환할 수 있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생산 과정은 이제 다 5단계로 나눠져 있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리와 철이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주문 제작 방식의 수주 산업인데요. 과거 3년 전에 비해서는 리드 타임이 2.4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원인으로는 변압기 수요 급증, 원자재 공급망, 구리나 철강의 부족으로 인한 리드 타임 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20에서 30년 정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송배전망의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앞세우는 슈퍼 사이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북미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국내 변압기 산업 또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점차 변압기 수출 금액으로 볼 수 있듯이 점차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변압기 산업은 미국의 초과 변압기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 1위의 전력기기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만 봤을 때는 5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은 전력기기 시장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 분모는 고압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피어 그룹 대비 고압 전력기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2020년대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게 되면서 매출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영업이익의 노이즈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외 2022년, 23년, 24년은 꾸준히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매출 성장을 반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2024년 들어서는 AI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계속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전력기기 산업과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회복기를 보이기 시작하고 23년부터 본격적인 호황 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수요 확대로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탄소 중립 트렌드 및 AI 산업 고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물려 TMA 확정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15년 만에 도래했는데요.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사이클이 최소 6년 동안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더 강력해진 수요로 돌아온 이번 사이클은 최소 2029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지금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전력기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일리는 노후 인프라 교체 사이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력망 자산들의 평균 내용 연수는 30년입니다. 통상 변압기의 경우 평균 설계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자산 수명이 끝에 다다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송배정망 중 60% 이상이 1960년에서 70년대에 구축됐습니다. 이에 전력 인프라 전반의 노후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평균 수명이 25에서 30년인 고압 변압기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고압 변압기의 경우에 고장의 위험이 크며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고압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수출 확대의 주요 요인은 미 정부의 전력망 투자 확대에 기인합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는 21년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이하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프라 법안의 핵심은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전력 인프라 전반의 강화 또한 핵심 목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내에 에너지 챕터에 배정된 예산은 65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합니다. 해당 챕터에는 매년 정전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전력기기 현대화, 장거리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확충과 정전 예방 부분에는 각각 50억 달러 예산이 책정되었고 실질적인 송배정망 교체에 들어가는 보조금 명목의 예산들은 175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를 자극하면서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고압 변압기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압 변압기 수입 금액은 2017년에 8억 3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29억 달러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세부 사항이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변압기 또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압기의 60% 이상이 25년 이상 사용되었기에 오래된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완화와 더불어 각국의 전력망에 대한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전력망 확대는 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유럽 내 기업들이 캐파 투자를 늘리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상기된 기업들이 주요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리드타임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40년까지 전력 수요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급처들이 캐파 확정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동사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영국의 최대 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변압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동의 경우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장기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미국발 전력기기 수요에 따라 공급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중동은 지금 전력기기 부족 현상을 경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에서의 동사의 수주 상황도 장기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호황기를 이끌었던 수요 역시 중동에서 시작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였으며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 탄소 중립 트렌드에 맞춰 미국이 뒤이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경제기업 프로젝트인 비전 2030 그리고 네옴시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 이어 두 번째로 큰 초과압 변압기 수출 대상국이 되었고 2020년부터 꾸준히 두 자릿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동사의 경우에 앞서 설명했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22년부터 사우디 송변전 전문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고 변압기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AI 성장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정용 용량 수요는 2023년 대비 2030년에 14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4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를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전력 용량이란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으로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즉 AI 서버 탑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용량 역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EPRI에 따르면 30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서버의 적용이 늘면서 이러한 서버가 탑재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 중에서 하이퍼스케일 센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신규 건설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시 전력망 인프라는 필수적이기에 신규 전력 부하 증가에 따라 전력기기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AI가 적용되는 로봇 등 이제 AI가 적용되는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전력 수요는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차랑 리쇼링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급증한 변압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팬데믹으로 국가 단위 인프라 투자 캐펙스 사이클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력 변압기의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했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초과수요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은 변압기 생산 단가도 높은 편인데 높은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쇼티지가 심한 고압 변압기는 시설 투자만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매뉴얼에 따라 따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티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서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사의 경우에 이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 대한 수주 비중에 따라 실적 성장이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사가 공급 중인 고압용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는 주문별 그리고 고객사별로 스펙이 상이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다른 변압기들에 비해서 높게 형성됩니다. 전반적인 국내 수출 동향 역시 고무적입니다. 24년 기준 미국 변압기 수입 금액 중 한국의 비중은 약 12%로 수입 중 두 번째, 그리고 국내 기업의 우수한 품질 및 AS 서비스로 인해 미국 내 고압용 변압기의 침투율 또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동사는 28년까지 생산 카파가 모두 채워진 상황이며 이에 더해 이제 트럼프의 집권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업체 배제 분위기 또한 이어져 동사의 높은 수준 마진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캐파 증설입니다. 동사는 내년 초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하여 미국 엘라베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의 생산량을 30%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설 계획에 따라 전체 초과 변압기 생산량은 510개 안팎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와 AI 붐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설치 수요가 맞물려 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28년까지 수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지금 미국 초과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투자 포인트에서 다뤘듯이 미국의 변압기 대부분은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이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도 함께 맞물려서 지속적인 수주 주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의 투자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매출 추정입니다. 저희가 상기한 투자 포인트에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압 변압기 시장이 쇼티지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공급자 우위 사항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전력기기 부문 매출은 동사가 가진 캐파와 가동률을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의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동률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90%의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가동률은
생산직 직원의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동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 출근을 이제 빠짐없이 했다면 가동률이 100%에 가깝게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동사 사업 보고서상의 가동률을 이용하지 않고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유에 따라 보고서는 이제 먼저 변압기 대수가 제시된 5개의 수주 공시를 통해 고압 변압기의 평균 단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변압기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사업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카파에 상기 단가와 가동률을 적용하여 고압 변압기의 매출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논리를 과거 데이터에 적용하여 전력기기 부문의 총 매출 중에 고압 변압기 매출의 비중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전력기기 부문 전체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압 변압기 단가의 경우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15개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중에 공급 대수와 계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5개의 공시를 이용하여 대당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당 단가의 평균치로 산정한 평균 단가를 PPI를 역으로 적용시켜서 단가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대형 변압기의 경우 통상 리드 타임이 1년입니다. 계약 단가는 수주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결정되고 매출에는 변압기의 인도 시점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PPI를 1년 지연시켜 단가에 적용해 주었습니다. 현재 사실 고압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3, 4년까지 늘어난 상태이지만 장기 계약의 경우에 이제 가격을 조정해주는 조건 등을 추가하고 있다는 동사의 IR 언급에 따라 리드 타임은 1년으로 가정하고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력기기 매출 추정에 앞서서 고압 변압기만을 생산하는 미국 내 생산법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생산법인의 가동률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기 가동률을 전사에 적용하여 전력기기 부문 내 고압 변압기의 매출 비중을 산정하였고, 이를 추후 추정된 고압 변압기의 매출로부터 전력기기 부문 전체 매출을 추정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25년 가동률의 경우에 지금 동사의 수주 정보가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90%라 가정하고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변압기의 제조 공정 중에 핵심 과정인 건선 작업은 이제 숙련된 노동자에게 의존합니다. 이에 변압기 제조 공정은 인력이 병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가동률이 100%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사의 경쟁사인 후성중공업의 전력기기 부문 가동률과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전력 부문 가동률을 살펴보면 90%를 최대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25년 가동률은 최대치인 90%로 가정하고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전기기입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배전기기인 저압 변압기와 변전반 등은 앞서 언급한 고압 변압기 시장의 쇼티지 상황을 온전히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압 변압기에 비해 기술적 장벽이 낮고 해외 생산 및 운반 등이 용이하며 개별 기기가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경쟁 강도가 고압 변압기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압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전력망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노후 전력망 교체 및 전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수혜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고압 변압기 매출 추정에서 이용했던 변압기 PPI 상승률에 비례하여 매출이 성장하도록 추정하였습니다. 회전기기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조선업 환경 규제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형선이 주로 선박용 전장품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데 동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전기기 부문을 투자 포인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보수 추정이 입각하여서 24년 매출을 플랫해 주었습니다. 판관비랑 매출 원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산출한 데에는 피어 EV/EBITDA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동사는 고압 송전 변압기에 특화된 업체로 배전 변압기를 주력 상품으로 다루는 국내 타격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이에 글로벌 피어 그룹을 선정하였고 회계 기준 차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PER, PBR보다 EV/EBITDA 기법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압 송전 변압기에 특화된 기업이 히타치 그리고 시멘스, GE를 피어 그룹으로 선정하였고
이 작년에 피어 그룹의 EBI터 평균하여서 타겟 EBITDA로 사용하였습니다. 최종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상승률 59.6%인 538,500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